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재학 중인 안필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제목과 같이 Quantum Transport Simulation of Nanosheets with various cross-sections including electron phonon scattering입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Parameters Equations, Result, Conclusion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최근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노스케일의 소자의 소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자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소자의 소형화에 따라 이러한 소자들을 분석할 때 양자 효과에 대한 고려는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터널링 중에서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이용하는 터널링 팩 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양자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해졌으며 아래의 BTE 모델이나 드리프트 앤 디퓨전 모델과 같은 세미 클래시컬한 모델에 보정을 해줌으로써 고려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퀀텀 트랜스포트 시뮬레이션의 경험적 결과가 필요하게 됩니다. 퀀텀 트랜스포트 시뮬레이션의 방식 중 하나인 넌 이퀄리브리움 그린스 펑션은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표준적 기법 중 하나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나노업에 있는 NEGF 툴의 사용도를 나타낸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벌리스틱 트랜스포트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왼쪽의 벌리스틱 결과와 오른쪽의 스캐터링의 결과가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렉트론 덴시티의 분포가 스캐터링의 경우 산란 효과에 의해 비교적 에너지별로 고르게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스캐터링 중에서 일렉트론 포논 스캐터링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캐터링 효과를 포함하게 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지기에 일반적으로 계산을 간단하기 위해서는 스캐터링이 로컬하게 이루어지는 로컬 스캐터링 어프록시메이션을 가정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나노시 팻을 이용할 때는 스택된 형태를 이용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의 단면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단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시크니스나 위스에 대해서도 소자의 특성이 바뀌겠지만은 이번 발표에서는 코너 반지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파라미터 이퀘이션입니다. 먼저 물질로는 실리콘을 이용하였고 소스와 드레인은 10의 20제곱 N타입 도핑을 하였습니다. 채널은 인트린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채널 드레인 소스 길이 모두 10나노미터로 설정하였고 6개의 밸리가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계산 방식으로는 디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를 사용하였고 옥사이드 페네트레이션을 무시하여서 옥사이드 내부의 차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펙티브 매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였고 소스와 드레인 컨택에 대해서는 NEGF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미 인피닛 리즈를 가정하였습니다. 각 단면에 대한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너 라디우스를 바꿈으로써 단면의 모양을 바꿨고 1.5나노미터와 2.5나노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실리콘 시크니스는 5나노미터를 사용하였고 위스는 코너 라디우스를 포함하여 10나노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옥사이드 두께는 1나노미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펙티브 매스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실리콘은 스트럭처드 메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실리콘 메쉬가 각 축에 대해서 평행하도록 설정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소자에서의 스캐터링을 계산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부터 가져온 파라미터들입니다. 인터밸리와 인트라밸리 스캐터링이 모두 고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된 수식들입니다. 먼저 포아송 이퀘이션으로부터 얻어진 포텐셜을 이용하여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데 사용됩니다. 트랜스포트 방향의 각 단면마다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줌으로써 트랜스포트 방향의 서브밴드 에너지와 각 단면의 웨이브 펑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NEGF의 일반적인 표현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퍼런스의 수식들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스캐터링이 제외되면 벌리스틱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캐터링 레서 그레이터 셀프 에너지 펑션을 구하는 부분으로 레서와 그레이터 그린 펑션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트라밸리와 인터밸리 스캐터링을 모두 합친 결과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구한 lesser와 greater self energy 펑션으로부터 retarded self energy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항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번째 항이 일반적으로 도미넌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앞에 항의 계산이 필수가 됩니다. 이전의 슬라이드까지 얻었던 항들을 통해서 일렉트론 덴시티와 커렌트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슬라이드까지 적혀 있었던 수식들은 리얼 스페이스 폼이므로 디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식들의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캐터링으로는 인터 서브밴드와 인트라 서브밴드 스캐터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폼 팩터 등의 계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의 플로우를 나타내었습니다. 포화송 이퀘이션을 풀어서 얻어진 포텐셜 값으로부터 각 단면에 대해 2차원 슈레딩거 솔버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각 서브밴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이를 NEGF의 각각 그린 펑션들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여서 전자 농도와 전류를 구하게 됩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때 내부에 루프 한 개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이유는 오른쪽 수식과 같이 그린 펑션을 풀기 위해서는 스캐터링 항이 필요한데요. 이때 스캐터링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린 펑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컨시턴트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 루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셀프 컨시턴트 본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전자 농도를 3D 포화송 이퀘이션에서 풀어주게 되고, 전체적으로 컨시턴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인하우스 시뮬레이터인 G 디바이스를 사용하였고, 고유의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연구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리절트입니다. 먼저 나노오브에 있는 툴과의 비교를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에 나노시 팻을 먼저 계산하였습니다.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파라미터나 어프록시메이션 등의 조건을 맞추기 힘들어서 벌리스틱의 경우만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아웃풋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나노오브의 결과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트 방향으로 커렌트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위치마다 커렌트가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캐터링이 로컬하게 나타나는 가정을 사용하였으므로 만약 구현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불연속한 지점이 있어야 하지만 값이 모두 일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밸리마다 3개의 서브밴드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랜스포트 방향의 밸리에서 가장 큰 서브밴드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Z 방향인 두께는 가장 짧은 5나노미터이므로 컨파인먼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서 미니멈 서브밴드 에너지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니멈 서브밴드 에너지의 드레인 전압 변화에 따른 각각의 코너 라디우스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입니다. 드레인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배리어가 점점 낮아지는 드레인 인듀스드 배리어 로어링을 확인하였습니다. 드레인 전압의 증가에 따라 배리어가 낮아지고 배리어의 두께도 짧아졌으므로 소스와 드레인 간 터널링이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캐터링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인풋 특성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벌리스틱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고, 스캐터링이 추가됨에 따라서 커렌트가 감소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스캐터링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아웃풋 특성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벌리스틱의 경우 스캐터링의 경우보다 더 큰 전류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너 라디우스가 2.5나노미터이고 게이트가 0.3V, 드레인이 0.5V 걸렸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둘의 결과가 다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리스틱의 전자 농도가 복잡한 것과 달리 스캐터링의 경우에는 전자 농도가 에너지마다 고르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스캐터링 때문에 로컬 덴시티 오브 스테이츠가 영향을 받아서 이전에 보였던 레퍼런스의 결과와 같이 미니멈 서밴드 아래에도 적은 양의 전자가 존재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류 그래프로 각각의 코너 라디우스에 대해 나타냈으며, 왼쪽은 인풋 특성, 오른쪽은 아웃풋 특성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스레스홀드 볼티지나
서브 스레솔드 스윙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류의 에너지 스펙트럼 결과입니다. 선으로 그려진 것은 미니멈 서브 밴드로 미니멈 서브 밴드의 배리어 아래에서도 전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스와 드레인 간 터널링 커런트의 존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벌리스틱 케이스에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스와 드레인 컨택에서의 전류의 에너지 스펙트럼 결과입니다. 벌리스틱 전송의 경우에는 소스와 드레인 컨택의 전류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완전히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캐터링이 고려가 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드레인 컨택에서의 커런트가 낮은 에너지로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캐터링 메커니즘에 의해 다음과 같이 퍼졌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다른 모양의 크로스 섹션을 지닌 나노시펫에 대해 계산을 진행해 보았고, NEGF 시뮬레이션을 디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발리스틱 트랜스포터와의 비교를 통해 일렉트론 포논 스캐터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퓨처 월크로는 좀 더 다양한 소자와 도핑의 자유도 등을 위해 커플드 모드 스페이스 어프로치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유효 질량을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 스트럭처드 메쉬를 이용하였고, 비대칭적인 단면과 같이 보다 복잡한 단면에 대해서는 진행해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도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더하여 현재의 밴드 스트럭처는 단순한 계산을 위해서 이펙티브 매스 어프로시메이션을 사용하였으나, 타이트 바인딩 모델과 같이 좀 더 정확한 모델로 변경하여 계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크놀로지먼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